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특별히 날씨가 흐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 조도가 한 단계 낮아진 것 같은 느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치 물먹은 솜처럼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었고 슬프면 슬픈 까닭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감정인데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 소리를 듣다가도 문득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서늘함이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뉴스를 틀면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어디선가 또 사고가 났다는 소식,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는 생각, 거리는 화려해지는데 내가 발 디딜 틈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소외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어깨 위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던 걸까요? 사는 게 별거 있나 하며 툭 털어버리려 해도 예전처럼 쉽게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건가? 우울증이라도 오는 건 아닌가 하고 덜컥 겁이 나셨다면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가라앉음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젊은 시절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삶의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느껴낼 만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은 돌을 던지면 금방 찰랑거리고 말지만 깊은 물은 아주 작은 파동도 바닥까지 깊게 그리고 오래 먹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 없는 가라앉음에 대해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마주 앉아 있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그 마음을 억지로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그 조용한 언어들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호흡을 한번 고르시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1. 마음은 왜 이유 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은 흔히 감정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누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즐거우면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습관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어제 들은 그 뉴스 때문인가? 아니면 날씨 탓인가? 하지만 시니어의 시간대에 접어들면 이 인과관계의 공식이 자주 빗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오후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지연된 반응 혹은 잔여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영혼의 앙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60년, 70년의 세월을 하나의 유리잔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어도 금방 흘려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물을 채우면 금방 희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수만 가지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기쁨과 환희도 있었지만 삼켜야만 했던 눈물, 억지로 참아냈던 분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억울함들이 물 밑바닥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앙금들이 가만히 바닥에 머물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온하고 맑은 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건 외부의 아주 작은 충격, 그것이 스산한 바람이든 누군가의 무심한 눈빛이든 혹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타인의 고통이든 해도 이 잔이 미세하게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그 미세한 진동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옛 감정의 입자들이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이 없을 뿐 이유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 그 긴 세월의 지층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내면에 저장된 삶의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육체는 정신보다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땐 다 그랬지 하며 쿨하게 넘겼던 사건들을 우리 몸은 근육의 긴장으로, 가슴의 답답함으로 혹은 지금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혹은 살아야 해서 억눌러 놓았던 그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당신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을 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치열한 전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니 비로소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또한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지적 과부하가 아닌 감각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눈앞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아서 주변의 풍경이나 내면의 소리는 소음으로 처리해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뇌의 필터가 느슨해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오고 타인의 슬픈 표정이 내일처럼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리다 보니 세상의 우울한 기운이나 불안한 공기까지 여과 없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전보다 거칠어졌다고 느끼시는 건 세상이 변한 탓도 있겠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투명해져서 세상의 거침을 더 예민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성능 마이크가 켜진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잡음까지 다 들리니 마음이 쉴 틈 없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쳐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기운이 빠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의 흐름, 창밖의 소음,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내 마음의 그릇이 꽉 찼구나. 갑자기 우울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잠시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켠다고 바로 밝아지고 끈다고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마음은 수십 년 된 고목과 같아서 봄이 온다고 바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물을 길어 올립니다. 반대로 겨울이 오면 아주 천천히 잎을 떨구며 준비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가라앉음은 어쩌면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뿌리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침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밤의 시간처럼 말입니다. 이유를 굳이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캐묻는 것은 지친 사람을 흔들어 깨우며 왜 피곤해? 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그 묵직한 느낌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 하지 않고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유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너무 오래되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거나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이야기를 당신에게 건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잃어버릴 것이 생긴 나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 그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앙금처럼 깔린 또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젊은 날의 불안과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의 불안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즉, 더하기를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죠. 그것은 때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뜨거운 연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떼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나의 건강, 내 곁에 배우자, 평온한 일상, 그리고 나의 기억력. 이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예감. 잃어버릴 것이 생긴 나이이기에 찾아오는 아주 서늘하고 조용한 불안입니다.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깼을 때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왠지 모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은 우리가 삶의 유한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통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고, 운동하면 건강해졌고, 자식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할 거라 믿었죠. 내 노력으로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신감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삶에는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요.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는 너무 빨라져서 햄버거 가게의 기계 앞에서 주문을 망설이는 나를 발견할 때, 뉴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안은 당신이 겁쟁이가 되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귀한 도자기를 손에 든 사람은 빈손인 사람보다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건 당신의 삶이 그만큼 깨지기 쉬운 귀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삶을 귀하게 다루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는 이치. 젊을 때는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리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면 내가 붙잡으려 애쓰는 그 긴장감을 조금은 놓아버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마음은 병이 듭니다. 창밖의 날씨를 내가 바꿀 수 없듯이 다가오는 노화나 세상의 변화는 내가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를 막으려 온몸으로 버티면 부서지지만 힘을 빼고 그 물결 위에 몸을 맡기면 둥둥 뜰 수 있습니다. 오늘 느끼는 그 불안감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내 삶을, 내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잃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불안은 없애야 할 잡초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피어나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유모를 불안이 찾아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면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가만히 빗장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참 많지.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늘에 맡기자.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견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힘을 스르르 풀 때 비로소 마음의 호흡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3. 관계의 가지치기.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차 따르는 소리 같은 고요한 정적 후 시작. 휴대전화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쉴 새 없이 울리던 벨소리가 뜸해지고 달력에 빼곡하던 약속들이 하나둘 지워져 빈칸이 늘어납니다. 어떤 날은 그 정막이 편안하지만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는 그 고요함이 마치 고립처럼 느껴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서 다들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숲이 듬성듬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성리라지만 그 빈 공간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관계 맺기는 가을숲의 나무를 닮아야 합니다. 한여름의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며 수많은 새들과 곤충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늦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나무가 병들어서도 잎사귀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다가올 겨울을 버티기 위해, 뿌리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넓은 인맥이 능력이자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밥을 먹었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나를 설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숱한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 웃음을 지으면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알아눕게 되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공허함만 깊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이 줄어든 것은 당신이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만 남기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증류입니다. 아주 진한 엑기스만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써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면을 쓰는 피로를 견딜 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만 혼자 있기를 청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남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말, 화려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밥 먹었어? 라는 투박한 한마디에 진심을 담을 줄 아는 사람. 긴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몇 안 되는 사람들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떠나가는 인연들을 굳이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멀어지는 친구를 보며 서운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계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야 뿌리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들은 보내주어야 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통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이제부터는 고독이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보면 어떨까요?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한다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오직 나 자신의 기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젊은 날 그토록 원했으나 아이 키우느라 돈 버느라 가지지 못했던 사치스러운 자유입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독대하는구나. 세상 그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오직 내 마음의 소리만 들어주면 되는 시간.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도 나는 존재 자체로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고요한 텅 빔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당신의 숲은 지금 황량해진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가장 단단한 줄기와 뿌리만 남아 깊고 그윽한 기품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왁자지껄한 소란스러움 대신 찾아온 이 정막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4. 아픔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 가만히 살펴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을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화가 안 될 명치 끝이 답답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몸이 물먹은 송처럼 무거운 날들. 몸이 무거우니 마음도 덩달아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몸은 도구였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는 충실한 하인이었죠. 밤을 새워 일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했고 산을 오르면 숨이 차도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그때는 몸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은 늘 묵묵히 나를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니어의 몸은 상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몸을 부리는 게 아니라 몸이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해. 그 음식은 먹지 마. 더 이상 무리하지 마. 하고 말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그 서러움.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이 마음을 털썩 주저앉게 만듭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진 목, 검버섯 핀 손등, 가늘어진 종아리. 분명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는 생각에 휩싸이면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삐걱거리는 소리들은 고장난 기계음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 같은 소리라고 말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갓 지은 새 집은 매끈하고 반짝이지만 깊은 맛은 없습니다. 반면 100년 된 고택은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고 문틀은 조금 뒤틀려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낡은 기둥 하나, 달아빠진 문지방 하나에는 그 집을 거쳐간 수많은 계절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그 고택, 구닥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시린 것은 그 다리로 수많은 길을 걷고 가족을 위해 짐을 나르고 아이를 업어 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것은 세상의 무게를 그곳으로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주름 하나는 웃음의 흔적이고 검버섯 하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린 땀방울의 자국입니다. 그러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 왜 또 아파, 지긋지긋해 라고 타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해온 몸이 이제야 비로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어리광을 피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몸의 속도에 마음을 맞추라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제 천천히 걷고 싶은데 마음만 청춘에 머물러 자꾸 뛰려 하니 탈이 나는 겁니다. 몸이 무거우면 그래 오늘은 네가 쉬고 싶구나 하고 몸의 결을 따라 주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면 고생했다, 고맙다 하고 손으로 가만히 쓸어 주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몸의 통증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달래줘야 할 아이로 대할 때 마음의 우울감도 신기하게 옅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약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진통제는 주인이 자기 몸을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는 그 따뜻한 시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라면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내 발가락을 느껴보십시오. 아직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작은 근육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늙어가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떠른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배어드는 홍시처럼 당신의 몸도 이제 부드럽고 연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체는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담아온 영혼의 무게를 견디며 가장 숭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당신이 살아온 위대한 역사의 배경음악입니다. 5.
가라앉은 마음이 닿는 곳, 평온. 지금까지 우리는 이유 없이 가라앉는 마음의 길을 따라 기억의 숲을 지나고 관계의 정원을 거쳐 몸이라는 오래된 집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일까봐, 내가 약해진 것일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안착하는 것임을요.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아래로 내려갑니다. 비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강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바다로 흐릅니다. 가을 낙엽도 땅으로 떨어져야 뿌리를 덮어주는 이불이 됩니다. 아래로 향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가장 편안한 휴식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평생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연봉을 올리고 지위를 높이고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기 위해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해야 했던 백조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제 그 쉼없는 발길질을 멈추고 바닥에 발을 딛고 서라는 뜻입니다.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만 깊은 심에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소음도 닿지 않고 거친 물살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가라앉아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심해의 고요함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어쩌면 들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평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지 마시고 힘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라는 말이 때로는 폭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대로 그 낮은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바닥은 판단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에 바닥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 빈 공간을 무리해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긴 방이 있어야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듯 마음의 여백이 생겨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손주 녀석의 맑은 눈망울, 꽉 찬 마음으로는 볼 수 없었던 삶의 작은 기적들이 그 공허함 사이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가 흐림이라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름 뒤에는 항상 해가 있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다만 지금은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잠시 쉬어가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깊어졌을 뿐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돌처럼 당신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가라앉은 그 마음 그대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그 깊은 침묵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당신의 긴 세월을 존경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